하지 정맥류가 개선이 되면 좋지만은 또다시 재발하거나 부작용도 있을까요? 네, 재발할 수도 있고 이제 부작용도 시술이라는 건 모두 다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모든 그렇죠. 일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지를 못하고 음. 곁가지만 이렇게 잡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재발했고 정맥은 굉장히 여러 가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맥류는 이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진단이 조금 미숙했거나 그러면은 또 이제 재발이 되는데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은 치료가 잘 됐는데 옆에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치료가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다른 혈관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혈관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권해드려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하지 정맥류가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네. 또다시 재발해서 원장님께 네. 다시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뭐 요즘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치료를 잘 했구나, 여기는 안 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발 정맥류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 수는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하지 정맥류처럼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데 정작 하지 정맥류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질환과 좀 혼동하는 경우도 네, 있을까요? 정맥류 증상이 보통 이제 다리가 무겁고 다리가 쥐가 많이 나고 그렇죠. 다리가 저녁 때 되면 붓고 네. 통증도 있어요. 근데 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에 관절이 조금 이상 있을 때, 정맥류는 안 그런데 무릎 관절이 있을 때는 계단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시큰거리고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구별이 되긴 되고,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해서 뒤에 우리 이 발꿈치 뒤에 쭉 아주 굵은 힘줄이 네. 있잖아요. 거기에 다쳤거나 거기 염증이 있을 때는 정맥류하고 또 비슷하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족저근막염, 발바닥을 디딜 때 아픈 경우 있어요. 그것도 좀 증상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좌골신경통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검사를 해보면 오래 앉아서 일하신 분들은 좌골이 눌려갖고 다리까지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네. 또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도 증상이 비슷합니다. 아킬레스 건염, 관절염일 경우에는 또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좀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하지정맥류는 혈관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정상인데 자기는 통증이 있고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무슨 치료를 하냐면 미세전류 치료를 해드려요. 미세전류 기계를 대면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쁜지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진단은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따로 또 이제 구분이 돼서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포를 충전을 시켜주면, 전기 충전을 시켜주면 거의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도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럼 이 세포 미세전류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세전류는 그 망가진 그 세포들, 그리고 세포 주위에 지저분한 림프 찌꺼기를 없애주는 효과가 네. 있고, 세포가 방전된 것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효과는 통증이 일단 많이 감소가 되고, 네. 세포가 정상대로 재생이 되고, 또 부기가 빠지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 미세전류 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진 사례들도 함께 네, 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하지의 정맥류 환자의 한 70%는 하지 근육통을 동반돼서 오세요. 초음파로 보면 저렇게 하얗게 굳어 있는데 저 하얀색이 림프 찌꺼기가 꽉 차서 굳어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다리에 알배겼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건데, 하지 근육통은 보통 한 10회 내지 15회 정도 세포 충전 치료를 하면 저런 식으로 까맣게 된 게 정상으로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통증이 많이 없어지면서 다리도 부기도 많이 없어지고 훨씬 더 가벼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지 정맥류와 다리 통증에 좀 좋은 예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하지 정맥류는 이제 판막이 망가져서 정맥 고혈압이 돼서 혈관이 튀어 올라오고 다리가 네. 붓고 아픈 병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스타킹이 아니고 의료용 하지 정맥류 압박 스타킹이 있어요. 그거를 신어주시면 좋은데 이건 굉장히 신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발목 있는 데가 굉장히 강하게 조여주고 네. 위로 올라서 느슨하게 해서 다리에는 피를 올려주는 걸 도와주는 그런 스타킹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네. 얼마나 신고 있어야 하나요? 보통 치료 전에 신어주시면 예방이 좀 되거나 혹은 정맥류가 좀 덜 진전이 되고요. 네. 치료 후에는 저는 3개월 신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고 하루에 8시간 낮에만 신으세요 하고 이제 권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맥류가 없는데 계속 다리가 무겁고 그러신 분들은 두 번째로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발목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장단지 근육이 여기 이제 만져보면 알배겼다 네. 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리 혈통이 제2의 심장이라서 다리 정맥피를 위로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그 펌프가 작동을 하니까 걷기도 괜찮지만 이렇게 펌프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좀 쉴 때 발목을 돌리기 이렇게 발목 돌리기 하고 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 하지정맥류 예방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지정맥류 예방법 총 우리가 4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4가지 예방법들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된다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치료 효과가 또 역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